자, 마지막 8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거는요, 그 오모이끼리라는 니온 TV에서 방영되었던 방송입니다. 고고와 마루마루 오모이끼리 테레비라는 방송이었어요. 맨 처음 방송은. 이 방송이 1987년 10월 5일부터 2007년 9월 28일까지 낮 12시부터 1시 55분에 점심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침 방송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인기를 누렸었고, 이 니온 TV 고고와 마루마루 오모이끼리 테레비에서 오모이끼리 테레비로 바뀐 거예요. 오모이끼리 TV로 바뀌었는데 그냥 리뉴얼 된 거죠. 오모이끼리 TV로 리뉴얼 될 만큼 이 생방송 장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오모이끼리 TV에도 많은 코너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쿄와 난노히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무슨 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과거에 같은 달, 같은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소개하는 코너였어요. 그리고 뭐 정보 특급편이라고 하는 뭐 뉴스 코너 등도 있었고 굉장히 인기 많은 코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쿄와 난노히라는 그 코너와 버금가게 인기가 많았던 그 프로그램이 코너가 뭐였냐면 이 고민 상담 코너였어요. 초또 키테오 오모이끼리 남아대화라는 프로그램이었어. 이게 뭐냐면 좀 들어. 그래서 오모이끼리 생방송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를 바로 통화를 하는 거지. 그래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고민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오모이끼리 남아대화는요, 미리 추첨으로 선택된 가정에다가 이 스튜디오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코너였어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 그냥 보통 일반 상담 같지 않은 되게 기발한 상담 방법부터 되게 또 좀 심각한 상담, 아니면 뭐 전화해서 뭐 자랑하려고 하는 뭐 그런 정말 옛날에 그 가족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딸이요, 막 이런 거 같은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고민 상담 코너였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분이 약간 뭐 진행을 했었는데, 이 미노몬타라는 분이래요. 이 미노몬타 씨가 전화를 하면서 1번 이제 뭐 위로하거나 고민 상담 해주면은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약간 좀 대담하게 발언한다던가 이따금씩 막 화내면서 막 그런 경로 있지, 경로하는 등 이분의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어가지고 그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재밌게 이 채널을 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었대. 아주머니들의 인기 프로그램. 그래서 통칭 오모이끼리 TV로서 사랑을 받아온 이 프로그램에서 전설적인 심령 현상을 전국적으로 생방송으로 내보내게 된 거예요. 자, 바로 1990년 7월 초순에 방송된 생방송입니다. 자, 이게 어떤 방송이었냐면, 이날도 이제 평소 프로그램과 같이 진행 방식처럼 이제 어떤 아주머니의 고민 상담, 부인의 고민 상담을 하는 이제 미노몬탄 씨예요. 이제 이 미나몬톤 씨가 있었고, 게스트 분들이 있었고, 여기 이제 방청객 분들이 앉아 계셨단 말이죠. 이게 실제 생방송의 그날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 화면들이에요. 이렇게 캡처를 해갖고 온 건데, 자, 관객석 분들도 굉장히 무대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게스트로서 또 이나가와 준지 씨가 맨 끝에 앉아 있고, 여기 옆에 있는 게 아그네스 장이라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게스트 분들이 나오는데, 이 이나가와 준지 씨랑 아그네스 장님 이 사이에 무언가가 비친 거야. 이나가와 준지 씨한테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그치? 이 두 분 사이에 뭔가가 찍힌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언뜻 보면 모를 거예요. 특별하게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겁니다. 원본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도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이 너무 유명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새롭게 다뤘던 건데 굉장히 좀 제가 열심히 가져왔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쭉 보세요. 어차피 다음에 또 디테일한 영상 나오니까 한번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13年前、当時から人気のあった生電話のコーナーでそれは起こった。アグネスちゃんさんの頭のあたりにご注目いただきたい。10年前から子供はいるんだからね。アグネスさんの頭のあたりにこちらを見つめる顔のような影があるのに気づいただろうか。
もう一度ご覧いただきたい。信じられますスタジオの皆さん。信じられない。信じられないよ。10年前から大きい顔だ。うわ気持ちいい。眉毛と目と出演者たちはこの顔に気づかずそのまま話を続けた。するとこの後スタジオにさらなる異変が。でも彼女はほら自分の子供生まれてみんなお祝いしに来るときお母様がなんとあの顔が正面を向き始めた。そして誰もがその存在に気づかない中、何かを訴えかけるような顔は忽然と消えてしまった。番組終了後、視聴者から問い合わせが殺到。その多くはあれは美空ひばりさん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ものだった。そう、この放送はひばりさんの一周忌の直後だったのである。여러분들이 좀 이제 가까이서 못 보셨을 테니까 제가 좀 크게 해가지고 슬로우 모션까지 제가 해가지고 편집을 해왔으니까 지금부터 이 영상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아 이거 진짜 길어. 이 영상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 보실게요. 信じられない。10年前から子供いるんだからね。信じられない。10年前から大きい顔だ。うわ気持ちいい。眉毛と目と信じられない。10年前から子供生まれてみんなお祝いしに来るときお母様がなんとあの顔が正面を向き始めた。正面を向き始めた。そして誰もがその存在に気づかない中、何かを訴えかけるような顔は忽然と消えてしまった。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는데 사실은 이 뭐랄까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에 캡처를 해가지고 그 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봤단 말이야. 근데 물론 캡처 위치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카메라는 계속 이동 없이 이렇게 찍고 있었을 거 아니야.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캡처 위치가 달라서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부분만 좀 잘라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보세요. 약간 요 정도로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눈이 약간 감겨있다가 눈이 딱 뜨고 감고있고 이런 느낌 들지 않아? 이게 좀 멀리서 보면 안 보일 수 있어. 약간 그쵸? 좀 빨리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죠? 완전 확실히 이렇게 한 것 같지? 눈 뜨고 감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그래. 이거 좀 너무 크게 보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원래 옆모습이 보여 있다가 정면으로 이제 이 모습이 된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것도 이 칸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고 딱 이렇게 이 게스트분들을 찍고 있었을 거 아니야. 카메라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닐 텐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눈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까 제가 눈 보여드린 것처럼 앞서 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눈이 막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 창틀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맞잖아, 그지?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 이 틀은. 근데 눈이 약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가 이게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 제가 요거 부분만 좀 따라 갖고 왔거든요. 그죠? 눈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하는 느낌 들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들 확실히 이제 누군가의 얼굴 절반 정도가 이렇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자, 그런데 이제 심령 현상이 더 명백해지잖아요. 화면이 바뀌면서 그 몇 초도 안 되는 시간,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인데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어. 그리고 나서 잠깐 또 몇 초 있다가 딱 봤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이 뭐 그 뒤에 스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눈치를 못 챌 정도면 저렇게 큰 얼굴이 창틀에 있었는데 MC가 게스트를 봤을 때 게스트 바로 뒤쪽에 있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좀 안 되잖아. 맞잖아. 어떤 뭐 판넬이 있거나 뭔가 누군가의 포스터가 있거나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근데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죠. 왜냐면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리고 생방송 중인데 누군가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디테일한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굴이 갑자기 조금 올라와 있고 눈이 좀 이렇게 깜빡거리는 느낌도 약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MC와 게스트분들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 근데 봐봐, 바로 게스트 뒤에 그렇게 큰 얼굴이 정면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어떤 여러분들 약간 뭐 얼굴 크다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근데 MC가 딱 게스트를 봤을 때 그 둘의 사이에 딱 그게 있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 맞죠? 그럼 일단 MC분의 눈에 보이지 않았거나 카메라에만 찍혔을 확률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니온 텔레비에서 여기저기에서 시청자들이 문의가 쇄도한 거야. 그거 뭐야? 그 얼굴 뭐야? 그거 뭐야? 그래갖고 이 사건이 진짜 너무 커져가지고 주간지에까지 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눈 뜬 것도 그렇고 이 얼굴이 대체 누구일까? 누구길래 이렇게 뭔가 호소하는 눈빛인가? 뭔가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까 여러분들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어떤 그 주인공이 나오죠. 이분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미소라 히바리 아니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녀에 관련돼서 조금 내용을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께 그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녀가 누구냐? 그녀는요 9살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 천부적인 가창력으로서 천재 소녀 가수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봤거든요. 직접 노래 부르고 춤추는 영상은 끼가 아주 타고나신 분이야. 그래서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가요곡이나 영화 무대 등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시는 걸 좀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아마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만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작권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다소야 이 정도밖에 못 들려드려요,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은 약간 저음을 쓰시는데 고음도 내면서 애기 목소리 같은 것도 중간중간 내면서 어제도 굉장히 제스처가 너무너무 좋아. 기다소야
제가 또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왔냐면 아이 시대를 뭔지 알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가져가 봤어요. 자, 이분은요, 되게 진짜 거의 전 국민이 좋아하는 그런 여성 가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1985년 5월 이 히바리 씨는요, 생일 기념 골프 콤페에서 플레이 중에 허리를 이렇게 뒤틀린 거야. 허리가 뒤틀린 거야. 그래갖고 양발 안쪽에 뭔가 굉장히 좀 끔찍한 고통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약간 서 있는 것도 걷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의 뭔가 큰 통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무렵부터 이 히바리 씨는 원인 불명의 그 요통을 호소해요. 근데 그 요통이 서서히 악화돼서 굉장히 이제 그 공연하거나 어디를 그냥 걷거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무대에서 이렇게 열창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1986년 그 다음에 연애생활 40주년 기념 리사이클을 도쿄, 나고야, 오사카 3대 도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쿄에서 콘서트가 비디오나 DVD로까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쇼와 62년 1987년도에 전국 투어 시코쿠 공연 중에 히바리 씨의 이 발바닥이 드디어 견딜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그녀는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달 정도 지난 뒤인 같은 해 8월 3일 날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 밖에 있던 이 히바리 씨의 팬들에게 그녀는 나 괜찮다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손키스를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 기자회견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한 번 더 노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 번 더 노래하고 싶다라는 이 신념이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녀가 약간 음주, 알코올릭 그런 증상도 약간 있었대요. 모르겠어요. 약간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술로 도망을 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 인생도 좀 파란만장하시더라고. 어쨌든 술을 좀 좋아하셨는데 이 분이 노래를 하려고 술은 끊었는데요. 노래는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라면서 웃는 얼굴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자, 퇴원 후에 약 2개월 동안은 자택에서 요양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같은 해인 10월 9일에 그 신곡이 나옵니다. 바로 미다레 머리라는 약간 그런 노래래요. 싱글 레코드가 12월 12일 날 뭐 발매됐다고 해요. 어쨌든 그녀는 또다시 이제 그 노래로서 가수로서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하늘도 참 진짜 너무하시지. 참 그녀가 진짜 그렇게 노래를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병이 완치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간 기능 수치가 통상의 6할 정도밖에 회복되지 못했고 대퇴골두 괴사도 있어서 치유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분이 퇴원 후에 그녀의 친구 중에 사토미 히로타로라는 좀 유명한 분이 계신가 봐. 여튼 그분이 퇴원 후에 이 히바리 씨를 방문을 했는데 그녀가 계단의 난간을 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걷는 것도. 그러면서 그게 이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히바리 씨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참 나는 정말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냐면 병원에서도 이제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서 완치되지 못한다고 말했고 간 수치도 안 좋고 뭐 대퇴골 뭐 여기도 안 좋고 뭐 요통도 있고 발바닥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이런데 그녀가 불사조라는 콘서트를 열어요. 콘서트명이 불사조였어. 죽지 않는 새라는 거지. 1988년 하와이에서 있다가 그녀가 2월 달에 귀국을 해요. 그리고 같은 해였던 4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돔 공연을 합니다. 복귀 공연.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쿄돔은 정말 탑 클래스의 가수분들만 서실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되게 많은 인원이 수용되잖아. 10만 명 정도 아마 수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왜냐면 어떤 그 유튜버 분이 20만 명, 자기 10만 명 됐다고 도쿄돔을 그러니까 5만 명이구나.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80년도에 도쿄돔에서 공연을 한 겁니다. 뭐 그때는 도쿄돔이 더 작았나 모르겠다. 어쨌든 대단한 거지. 탑이야, 탑. 그래가지고 이 도쿄돔 복귀 공연을 위해서 막 속옷이나 의상, 뭐 연출 이런 것들을 그녀가 같이 막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녀도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결정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와 다리와 허리의 통증이 거의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 간 수치는 태원 씨에 이미 60%나 그 운동하는 게 떨어져 있었고 20% 30% 정도밖에 간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녀가 지금 최악의 몸 컨디션이었는지 난 상상도 못하겠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런 컨디션을 가지고 도쿄돔에서 불사조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난 말하면서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내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구나. 난 이걸 조사하면서 너무 느꼈거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찾아보세요. 유튜브로. 이 분의 영상 꼭 찾아보세요. 노래가 기가 막히고 이런 제스처나 이런 무대 매너가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실제로 1988년 4월 11일 도쿄돔 콘서트 불사조 미소라 히바리 인 도쿄돔 쇼 새해 하늘을 향해 라는 콘서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그녀가 콘서트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 부활 콘서트의 모습은 아직도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가끔 방송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 비디오나 DVD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녀는 이 정도로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 공연 당일 이제 이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방을 이렇게 잡았대요. 그러고 나서 그 대기실에다가 침대랑 의사도 함께 있었던 거야. 왜냐면 콘서트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뒤편에 구급차도 이미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연 때 탈의실을 찾은 그녀의 친구 아사오카 루리코라는 사람이 딱 그 대기실을 갔는데 그 탈의실 겸 대기실이 마치 병실 같아가지고 병실의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탈의실에서 히바리 씨는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고, 그래서 이 야사오카라는 분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냐라고 괜찮아라고 물어보면 히바리 씨가 이렇게 말했대. 괜찮지는 않지만 열심히 할게요 라면서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 진짜 이거 조사하면서 살짝 눈물 좀 고였었거든. 나는 진짜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적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이 장면은 그녀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 이제 이분이 이제 숨 거두시고 이제 그녀를 위해 다큐멘터리 같은 그녀의 인생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게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콘서트 때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이거를 만든 거야. 그 당시에 80년대 때 그녀만을 위해서 그녀가 직접 이 공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라고 그녀가 직접 찾아가. 그래서 이거를 그녀만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계단을 만들어준 거예요. 80년대 때. 그녀가 도쿄돔 공연을 하고 나서 컨디션이 너무너무 악화되어서 사실 이 단차에 혼자 오르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여기에 혼자 올라가기도 힘들 정도여서 리프트를 사용해서 무대 위에 올라갈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도쿄돔 공연의 엔딩에서 대략 100m의 꽃길을 천천히 걷는 그런 장면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꽃길을 걸으면서 팬분들한테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인사를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나 봐. 그런데 사실 천천히 걸었는데 히바리 씨의 얼굴이 이미 이제 너무 고통을
당스러운 거지.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자기를 봐주러 온 많은 팬분들에게 미소를 하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천천히 그 100m의 꽃길을 걸은 거야. 그래서 그 골 지점에는 카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카즈야가 그의 아들인지 매니저인지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이 카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녀가 이제 그 골인 지점을 앞두고 히바리 씨가 쓰러지듯이 그 카즈야 곁에서 이렇게 쓰러진 거야. 그러고 나서 구급차로 바로 실려가가지고 도쿄돔을 뒤로 한 채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사가 전부 히바리의 완전 부활 막 이러면서 막 보도를 했는데 사실 히바리 씨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서 이 무대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설의 스테이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그녀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그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정보를 가지고 왔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정보를 이렇게 찾아온데 이유가 있어요. 그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뭐 그녀가 되게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하고 딱 끝내면 돼. 근데 그녀의 열정을 난 너무 사랑하고 또한 그녀가 사실 생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에 가겠다고 그 뭔가 비자 같은 거를 뭐 신청한 적이 있었대. 근데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 그녀가 그러니까 제일 교포인 거야. 아버지가 한국 분이셨던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라면서 뭔가 거기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그걸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에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1989년 52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가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국어로 부른 부분만 잘라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어랑 섞어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 아세요? 그 노래인데 그 노래를 그녀가 일본 방송에서 한국어로, 그러니까 물론 일본어 가사가 있고 잠깐만 한국어 가사가 있는데 그거 한국어로 부른 거야. 80년대 일본 방송에서. 사실 아직까지도 제일교포 하면 차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일본에서. 그래서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뭐 아이니 뭐 이런 일본어 가사라서 안 갖고 왔는데 한국어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셔. 대박이지. 아까 처음 들려드렸던 목소리랑 또 다른 느낌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녀가 불사조 콘서트가 끝나고 더 이상 공연을 하지 않았냐. 세상에 아멘이지. 아니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돔 공연 후에 전국 13곳에서 공연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 그래서 다음이었던 1989년 2월 7일 오그라 공연까지 10개월 동안 전국 공연을 포함해서 TV 프로그램 등도 계속 정기적으로 나와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녀가 노래하면서 너무 힘들어해. 그리고 이 앞부분을 다시 이게 돌아갈 거지만 땀이 진짜 많이 흘려요. 땀을 진짜 많이 흘리고 나중에 이게 막 닦고 막 이래. 지금 이거 봐봐. 온몸에 다 땀이야 얼굴에. 그래서 너무 막 노래하면서 힘들어하고 하는데도 이 열정이 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국 1988년 6월 7일에는 극비로 다시 후쿠오카에 입원을 해요. 입원을 했는데 다시 또 일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6월에 입원했던 히바리 씨는요, 그 후에 연내 일도 예정대로 모두 진행했고 같은 해였던 7월 29일에 히로시마 평화음악제 뭐 한계의 연필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거기다가 8월 21일에는 사쿠 음악제라는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녀가 야외 무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잘 하지 않았는데 사쿠 음악제라는 곳에서는 야외 무대에서도 노래를 했다고 해요. 영상은 남아 있어가지고 뭐 아직까지 뭐 찾아보시면 보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가 그녀가 이제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정말 서 있기도 힘든데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하체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세요. 못 하시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산소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계속 껴주고 거기다 간경변 악화까지 진행이 됐어요. 거기다가 식도 정맥류도 뭔가 왔대. 그리고 언제 쓰러져서 각혈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의사분이 말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이 카즈야라는 사람은 이미 이 히바리는 거의 그냥 자신의 정신력으로 서 있었던 거래. 자신의 정신력으로만 서 있을 정도의 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언제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왜소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데 막 거의 눈에 눈물이 그득그득 고이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 슬프신 거야. 그리고 이 노래 가사도 너무 슬펐어.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이 음악까지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은 뭐 행복해지고 싶어 뭐 이런 가사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녀는요, 자신이 조금 이제 좀 괜찮아지는 그 기력만 있으면 바로 일어나서 스테이지로 향했대요. 그래서 사실 이 복도에서 스테이지로 향하는, 이 백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로 향하는 그 거리조차 몇 센티미터도 안 되는 거리도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 중에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거 너무 슬퍼 보이지 않니? 그리고 노래 컨디션 때문에 노래가 이제 길면은 그 곡을 어쩔 수 없이 좀 편곡을 해가지고 뭔가 좀 짧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지만 항상 그녀는 무대에서 노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3월 달에 그녀는 특발성 간질염 폐렴까지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병은 계속 진행이 됐지만 그녀가 1100명의 관중을 앞두고 20곡을 불러요. 그 전곡을 무사히 다 끝내요. 20곡을 불러. 그 팬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그녀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89년 6월 24일 밤 12시 28분 특발성 간질염 폐렴의 이 증상 악화로 인해서 호흡부전 병발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52살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우리나라도 그 거북이님 그 래퍼 분 AI로 만들었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 그녀를 AI로 만들어서 공연을 한 게 있어요. 이게 AI예요. 그래서 그 시절 이거 보고 나 진짜 울컥했다. 이 AI로 된 이 히바리 씨를 무대에서 막 노래를 불러. 그 가사가 너무 슬퍼. 가사가 너무 슬퍼요. 어쨌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막 이걸 보고 우는 거야. 그래서 그녀를 AI로 만들 정도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완전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가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6월 24일 그녀가 그 도쿄돔에서 그 불사조 콘서트 인 도쿄돔에서 그 했었잖아. 그 CD와 DVD를 그 뭐 3회조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발매가 되기도 했고, 불사조 콘서트에 해당하는 1987년 5월 20일에 입원 중에도 그녀가 후쿠오카 종합병원에서 뭔가 녹음을 한 게 있대.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거야. 어쩌면 내가 다시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과 공포심이 그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도 녹음을 해가지고 그 팬들을 위한 목소리 이런 거를 있었는데, 그 87년도 당시에 이게 CD의 보너스 트랙에 수록이 됐대. 그래서 약간 병실에서 녹음한 게 1분 30초 정도의 그녀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그냥 음성만을 CD에 부록으로 넣은 건 그녀가 최초라고 합니다. 일본 최초라고 해요. 거기 말이 뭐였냐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을 녹음을 했다는 거야. 병원에서. 자기도 얼마나 아픈데, 그지? 근데 그런 그녀가 이 방송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지.
아 눈물 참는 게 너무 힘드네요. 난 이 여성분을 진짜 너무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너무 아름다우셨어. 그리고 다시 무서운 걸로 넘어갑시다. 죄송해요. 자, 어쨌든 그녀가 이제 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히바리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미소라 히바리가 나타났다. 왜냐면 이 방송을 한 날짜가 바로 그녀의 일주기 직후의 방송이었던 거야. 직후 생방송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소라 히바리 씨가 1989년 6월 24일 날 사망을 하셨고, 이 오모이끼리 TV 방송은 1990년 7월 초순에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일주기 바로 직후에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미소라 히바리 씨가 팬들을 보기 위해서 뭔가 이 카메라에 잡힌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든 거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게 정면이에요. 제가 좀 크게 해서 가져가 봤거든요. 이게 거기 TV에 찍혔던 이 정면 사진이고, 이게 그 측면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근데 눈썹 모양이 너무 똑같아. 그래서 지금 오늘 생방송에서 말고 편집된 영상에는 제가 이 사진을 그녀의 얼굴에 한번 이렇게 얹어가지고 한번 그거를 비교샷을 한번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집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면 얼굴과 측면 얼굴에 이 얼굴을 대조해 봤더니 이 눈썹과 눈의 위치가 똑같아요, 여러분. 눈썹 너무 똑같지 않아? 이건 지금 반대지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눈썹은 살짝 두껍고 한쪽 눈썹은 약간 얇고 약간 요런 이 사진 이 느낌. 그리고 이 분이 제가 그때 화면에선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이 약간 팔자 주름이 약간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옆에 이렇게 팔자 주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팔자 주름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녀가 웃을 때 생기는. 그리고 약간 콧대와 코 요 사이가 조금 기세요. 콧대가 좀 기시잖아. 그것도 이 정면 사진이 너무 똑같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이 콧대가 약간 기시고 눈썹이 약간 이러시고 앞에는 살짝 두껍게 그리고 끝을 약간 빼는.
그리고 눈도 살짝 한쪽이 더 크시거든. 한쪽이 조금 작으시고 콧대 긴 거, 이 팔자, 그리고 웃을 때 이 입술 여기 라인이 반밖에 안 나왔지만 너무 똑같은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포토샵으로 그걸 해놓은 걸 아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각도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매칭시키지는 못했지만 정말 흡사해요. 나 만들어 놓고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자, 어쨌든 그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 오모이키리 TV 인기 코너 중에서 쿄와 난노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 코너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같은 달 예전 과거에 같은 달 같은 날 이날은 뭘 했는가 그런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재밌는 코너가 인기 코너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1999년 6월에 쿄와 난노히 이 프로그램에서 미소라 히바리 씨의 서거를 소개를 했었어.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나온 거야. 맙소사.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미소라 히바리 씨가 이 쿄와 난노히 이거를 한 게 그 코너를 뭔가 이용한 게 아닐까? 1년 전에 너네 나 소개시켜줬잖아. 약간 뭐 이런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사람들의 말도 있었어. 그런데 뭐 우연히 방송에 나왔고 우연히 카메라에 찍혔고 이 모든 우연 자체가 심령의 짓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진짜 똑같지? 약간 진짜 흡사해. 똑같지는 않지만 흡사하신 것 같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으로 이 그녀가 그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녀를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비춰봤을 때 그녀가 뭔가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녀는 지금 천국에 가서도 즐겁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이 사실 이렇게 그녀의 뭐 일생을 그렇게 굳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필요는 사실 없었어요. 공포 콘텐츠인데. 그런데 새해가 밝기도 했고 좀 지금 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런데 저는 이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뭔가 와 이렇게 내 몸이 부서지면서까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내가 서 있지도 못하는 고통인데 숨쉬기도 힘든데 저렇게 무대 위에서 몇만 명 앞에서 막 노래를 하는 이 사람의 열정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언가에 힘들어하고 계시거나 뭔가 좀 슬럼프가 오셨거나 지쳤을 때 이분 한번 노래 꼭 들어보세요. 미소라 히바리라는 분이거든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니까 꼭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녀가 무대에서 얼마나 빛났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그런 뭔가 열정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짱이었습니다. 그러면 K짱은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제 팟캐스트, 팟빵과 스포티파이, 그다음에 플로우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포 라디오나 뭐 사건 사고들을 직접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저의 또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는 저의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공포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K짱 검색하셔서 제 목소리와 만나요. 틱톡과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발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건 사고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건강 주의하시고요.